아프리오리. 이 단어는 라틴어입니다. 철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용어입니다. 왜냐? 칸트 철학을 대표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 철학계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철학 용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보고 우리말 번역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보면서 이것저것 성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지식을 얻습니까? 네, 우리 인간은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습니다. 경험이 없으면 인간은 지식을 갖지 못합니다. 경험이란 무엇일까요? 이런저런 체험과는 좀 다릅니다.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이 지식 대상과 관계하는 것을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경험이란 인간 주체의 어떤 활동입니다. 인간이 없다면 경험이라는 단어도 의미가 없겠지요. 라틴어 아프리오리는 무엇에 앞선 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네, 경험입니다. 어원적으로 보자면 아프리오리는 경험에 앞선 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경험에 앞선 이라는 뜻은 어디까지나 어원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원과 의미는 다르잖아요. 아프리오리를 단순히 시간적인 의미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경험에 앞설 수 있지만 경험하는 중에도 경험한 다음에도 있는 것이 바로 아프리오리입니다. 즉, 도대체가 경험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일컬어 아프리오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적인 원리나 자연 법칙들은 아프리오리합니다. 이것들이 경험을 통해 인간 지식으로 습득되기는 하지만 인간과는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멸종했다고 가정해보지요. 철학이 말하는 경험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삼각형은 삼각형이고 지구는 돌며 사과는 밑으로 떨어집니다. 즉 아프리오리를 경험에 앞선으로 시간적인 의미로만 이해한다면 삼각형은 삼각형이고 지구는 돌며 사과는 밑으로 떨어진다는 이런 모든 것이 아프리오리하다는 것을 명확히 납득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프리오리를 경험과 무관한 경험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경험에 앞서서도 있는 것이고 경험 이후, 경험을 한다고 해서도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칸트는 어째서 이 아프리오리라는 개념을 제기했던 것일까요? 인간 바깥의 수학이나 자연학이 아프리오리하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칸트가 말하는 것은 인간 머릿속에도 아프리오리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인간 바깥에 있는 데이터가 머릿속으로 들어와서는 그게 어떻게 지식으로 바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을 납득시키는데 칸트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21세기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견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컴퓨터는 빈 깡통이 아닙니다. 자, 입력된 데이터가 처리돼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데이터가 입력되기 전에 그 컴퓨터에 그런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어떤 규칙이, 그런 알고리즘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알고리즘은 데이터에 대해서 아프리오리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지요? 우리 인간이 어떤 경험을 통해 지식을 얻는다면 그런 경험을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준비가 인간의 머릿속에 미리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아프리오리의 개념입니다. 칸트는 무엇인가가 아프리오리 성격을 가지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보편성, 둘째, 필연성입니다. 언제나 어디에나 있으며 언제 어디에서나 적용되며 반드시 있어야,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오리의 의미는 경험과 무관한, 경험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말 번역 논쟁을 살펴보지요. 아프리오리에 관해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번역어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에는 일본에서나 한국에서나 선천적인으로 번역했습니다.
고 최재희 교수의 번역이었습니다. 둘째, 그러다가 근래에는 선엄적인으로 번역했습니다. 백종현 교수의 번역이었고 이것이 오늘날에 우세합니다. 셋째, 최근에는 칸트어계 소속 학자들은 라틴어를 음역해서 아프리오리로 번역합니다. 하나씩 장단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선천적이라는 번역은 인간 머릿속에 있는 아프리오리 개념에는 아주 적확하게 맞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용하는 일상 언어라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경험과 무관한 수학이나 자연학의 원리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합니다. 조물주가 우주를 창조했다는 관점으로 하늘이 내려준 보편적인 원리라고 우회해서 이해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둘째, 선언적이라는 번역어는 라틴어의 어원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오리가 단순히 시간적인 순서를 나타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적인 의미를 강조해 버리고 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학과 자연학의 원리에 관한 선천적의 단점을 보완해 주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평범한 사람들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른바 식자의 언어입니다. 철학의 미래는 학자연하고 지식인 척하는 이런 식자의 언어를 줄여나가면서 대중의 평범한 언어에 일치시키려는 노력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셋째, 라틴어 음역 아프리오리는 단점이 없습니다. 좋은 번역인가요? 그렇지만 장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번역이기 때문입니다. 칸트와케는 라틴어 아프리오리를 우리말로 아프리오리로 그대로 음역해야 한다면서 그것을 아예 필수 규범으로 천명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이런 물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방구석에 앉아 만족하겠다는 철학이 이 시대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 21세기 한국 독자들에게 18세기 고전을 번역하면서 전혀 모르는 라틴어 음역을 강요하는 것은 건전한 철학자가 할 일이 아니지요. 대여섯 번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새로운 용어를 사용해보는 것도 철학하는 즐거움일 수도 있으니까는요. 그러나 순수 이성 비판에는 아프리오리가 900회 정도 반복됩니다. 한국 독자들은 900번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칸트와케는 아프리오리를 한글 아프리오리로 번역해야 한다고 규칙까지 정하면서 우기는 걸까요? 정확한 번역을 위해서요? 설마요. 그들은 아주 잘못된 숱하게 많은 일본식 번역에 대해서는 침묵합니다. 다른 이유가 있겠지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러합니다. 칸트와케 소속 학자들은 선천적이라는 용어는 생득 개념이 들어있어서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는 것이고 백종현 교수의 선엄적이라는 단어의 경우 트란센덴탈의 번역으로 배당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트란센덴탈을 초월적이 아니라 선엄적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저는 적어도 이 단어만큼은 백종현 교수를 지지합니다. 트란센덴탈을 선엄적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칸트가 자신의 핵심 용어를 동어 반복적으로 정의하게 되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거론하지요. 어쨌든 정확한 번역어를 찾을 수 없어서 국립 끝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바로 아프리오리 음역입니다. 칸트 전공자들이 칸트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대중이 알아듣지 못하는 단어로 칸트의 메시지를 가리면서 잘난 척하는 번역이 바로 아프리오리입니다. 철학의 미래를 망치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프리오리 학파들은 자신이 철학을 망치고 있다는 것도 모를 것입니다. 저는 평범한 우리말로 철학하는 것을 좋아하는 입장입니다. 철학에는 어떤 바리케이트도 없이 어떤 경계석도 없이 평범한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하는 공론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입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오리는 선천적으로 번역합니다. 인간의 머릿속에 관해서는 선천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그대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문제없습니다. 인간의 바깥에 있는 지식과 원리에 관해서는 경험과 무관한으로 바꿔 이해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연습 문제 있습니다. 선천적 원리라는 표현은 경험과 무관하게 보편적이고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원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학은 선천적 학문이다
라는 문장은 수학은 경험과 무관하게 이미 존재하는 학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인간은 선천적 인식을 갖고 있다 라는 문장은요, 인간의 머릿속에는 누구나 갖고 있는 타고난 인식이 있다 라고 이해하십시오. 채널 입장에서는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으셨다면 한 번만 더 시청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